은퇴 후에 연락 하나 없던 직장 동료에게 어느 날 카톡 하나가 왔습니다. 바로 딸 결혼식 청첩장이라는 카톡 하나였습니다. 여러분은 이럴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그래도 오래 만났으니까 어떻게든 관계를 유지해야겠지. 이처럼 은퇴 후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경조사에 꼭 참석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직장 생활할 때 받은 게 있었으면 당연히 은퇴 후라도 갚아야 합니다. 맞습니다. 경조사는 상부상조인 만큼 받은 만큼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옛말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정승집 개가 죽은 곳에는 문상을 가도 정작 정승이 죽은 곳에는 문상을 가지 않는다. 정승이 죽으면 더 이상 누구에게 잘 보일 필요도 없어지기 때문이죠. 이처럼 은퇴하고 나서 막상 경조사에 이곳저곳 참석하면 의미 없는 과거 얘기만 떠들고 있는 그 자리도 싫어지고 집에 돌아와선 허탈한 마음만 들기 마련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계산적으로 무자르듯 계산하면 주변에 적이 많아집니다. 해결 방법은 하나입니다. 은퇴 후에 자신의 인간관계 기준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은퇴하면 경조사에 가지 않는 이유와 함께 은퇴 후 반드시 피해야 할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아래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은퇴 후에는 굳이 경조사에 가지 않는 이유. 은퇴하면 다니던 직장은 잊어버려야 합니다. 직장 생활할 때는 평생 함께할 것 같았지만 퇴직하고 나면 알게 됩니다. 내 옆에 같이 있어주는 사람은 동반자 하나면 충분하다는 것을 압니다. 은퇴 후에는 지금 현실에 맞는 사람들을 만나야 내 마음이 편합니다. 과거에 쌓아놨던 인맥을 유지하기 위해 경조사를 다 챙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물론 경조사 때 사람 많이 오는 거를 자랑처럼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그렇듯 경조사가 끝나는 순간 어차피 각자 바쁜 생활로 돌아갑니다. 또한 초상집에 손님 없다고 속으로 비웃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았기에? 이런 사람들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절대 함부로 경조사에 가면 안 됩니다. 조문을 하러 갔다가 오히려 그런 이야기에 휩쓸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 슬기로운 노년분들은 받은 만큼 계좌로 보내고 간단히 문자를 남기며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그래도 오래 만났으니까 이왕이면 경조사에 가는 게 좋지. 이런 고민이 있는 분들에게 꼭 전해드리는 인간관계 조언이 있습니다. 관계를 한 번에 끊어내는 사람들이 오히려 정이 더 많다. 은퇴 후에 인간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거나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해 인간관계 인생 조언을 준비했습니다. 편한 마음으로 책 곁에 두고 방송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이 들수록 인간관계에서 가장 쓸데없어지는 두 가지. 하나, 관계를 잘라내는 것보다 이어가는 것에 더 초점을 맞췄던 것. 전화번호부에 등록된 사람 숫자가 나의 지위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다. 그러다 보니 관계를 단단히 다지기보다 우선적으로 관계를 늘리는 데 집중했고, 그렇게 형성된 많은 관계들에서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다. 몸은 하나인데 아는 사람은 여러 명이다 보니 깊은 관계는커녕 1년에 한 번 볼 수도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렇게 관계를 만드는 데만 급급하다 보니 정말 소중한 주변 사람들이 내 곁을 많이 떠나게 됐다. 아는 사람은 많은데 정작 힘들거나 지칠 때 연락할 사람 하나 없다는 게 아이러니했다. 내 정신건강을 위해서라면 잘 맞지 않는 사람들.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관계를 애써 유지하기보다 과감히 잘라내는 게 맞다. 행복한 삶을 위해선 인맥의 양보다는 질이 훨씬 더 중요하다. 둘, 잘 맞지도 않는 사람들과 인맥을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많은 시간을 보냈던 것.
함께 있으면 어색하고 불편한 사람들과 많은 시간을 보냈던 과거를 돌이켜보면 참 부질없었다라는 생각이 든다. 예전에는 대단하고 잘 나가는 사람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게 나의 자랑거리였다. 너 그 사람 알아라고 하면 나 어제 술 한잔 했지 라고 자신있게 말했을 때 사람들의 부러움 섞인 시선이 유독 좋았다. 그러나 환경이 다르고 수입이 다르고 하는 일이 다르면 처음 한두 번은 서로가 신선하게 만날 수 있다 쳐도 그 만남이 계속해서 유지되기는 정말 힘들다. 나중에는 무리가 되는 돈을 쓰면서까지 그 사람들과의 주기적인 만남을 유지했는데 지금 그 중에 연락을 아직까지 하고 지내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함께 있을 때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 같이 불편한 사람들과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위태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데 많은 시간을 쓰기보다는 함께할 때 비로소 나다워질 수 있는 사람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자. 은퇴 후에 반드시 피해야 할 사람의 특징. 첫 번째,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해 남을 까내리는 사람.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해 남을 까내리는 사람들이 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든 자신이 돋보이기 위해 상대방을 까내리고 그로 인해 자신이 위로 올라서려 한다. 자신이 당하는 건 못 참아 하지만 남을 희화화하고 상대방에게 저지르는 무례는 당연히 받아줘야 된다고 생각한다. 전형적인 내로남불 유형이다. 이런 유형은 반드시 걸러야 한다. 계속 옆에 두면 모기처럼 나를 짜증나게 괴롭힌다. 반면 평생 갈 사람은 절대 남을 까내리지 않고 오히려 남을 높여준다. 자신이 돋보이기보다 상대방을 더 돋보이게 만들고 멋지게 만들어주고 싶어 한다. 이런 배려 깊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원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알아서 높여준다. 두 번째, 화가 났을 때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사람. 평소에는 안 그런데 화가 나면 굉장히 감정적으로 변하는 사람들이 있다. 갈등이 없을 땐 더없이 평화롭지만 갈등이 생기는 순간 맹수로 변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폭탄과 같다. 화가 나는 순간 오히려 이성적으로 대처하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상대방에게 감정을 배설해버리고 상대방의 가슴에 못을 박는다. 감정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사과를 할 때는 꼭 이런 말을 덧붙인다. 미안, 내가 화나면 감정 컨트롤을 잘 못해. 다 큰 성인이 본인 감정 컨트롤 하나 제대로 못해. 상대방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는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 그렇기에 이런 사람들은 언제 터질지 모르니 반드시 조심할 필요가 있다. 반면에 화가 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이성적으로 대처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감정적이지 않은 게 아니다. 다만 상대를 그만큼 배려하고 아끼기에 절대 씻을 수 없는 상처나 가슴에 못을 박는 행위를 최대한 안 하기 위해 스스로를 조절하는 것이다. 나를 소중하게 생각해주는 이런 사람들은 평생 갈 사람들이다. 세 번째, 끝인상이 별로인 사람들. 첫인상이 좋은 것보다 끝인상이 좋은 게 중요하다. 첫인상은 누구나 속일 수 있지만 끝인상은 절대 속일 수 없다. 예를 들어 입사를 할 때와 퇴사를 할 때의 태도 차이를 보면 그 사람의 인성을 알 수 있다. 입사 전에는 어떻게든 회사에 들어가고 싶으니 간절한 척, 뭐든지 다 하겠다는 척하며 들어왔지만 퇴사할 때는 며칠 남지 않았다고 자기 맘대로 행동하거나 아나무인격으로 근무를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다. 이는 비단 회사뿐만 아니라 인생 전반에 적용된다. 관계가 지나면 지나갈수록 처음의 가식은 사라지고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나오게 된다. 이처럼 끝인상이 안 좋은 사람들은 어딜 가든 마무리가 좋지 않고 인간관계에서도 굉장히 이기적일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첫인상만큼 끝인상도 좋은 사람이나 첫인상보다 끝인상이 좋은 사람들은 평생 옆에 둬야 할 사람들이다.
처음에 좋았던 인상이 가식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이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들은 곁에 두면 분명 나에게 좋은 에너지와 영향을 준다. 네 번째, 아부하는 사람. 부담스러울 정도로 좋은 말, 예쁜 행동만 골라서 하는 사람들. 처음에는 기분이 좋을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대놓고 아부를 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 분명 당신에게 뭔가 원하는 게 있거나 필요한 게 있어서 그럴 확률이 높으니 원하는 것을 부담스럽지 않게 편하게 얘기하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아부를 하면서 그걸 애써 드러내지 않으려는 자체가 의문스러운 사람일 가능성이 크고 앞뒤가 다를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그 행동이 진짜인지 아닌지 보기 위해선 당신이 아닌 아랫사람에게 어떻게 행동하는지 살펴봐라. 가식적인 사람과 진실한 사람은 아랫사람을 대하는 태도로 구분된다. 다섯 번째, 작은 이익에 예민한 사람. 평상시에는 친절하고 믿을 만한 사람처럼 보인다. 하지만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손해나는 일에 예민한 모습을 보인다면 정말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런 사람들은 손해가 아닌 이익 앞에서 더 예민하고 계산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이다. 큰 이익을 앞두고 크게 뒤통수 맞기 전에 작은 이익에 눈 돌아가는 사람을 멀리하자. 그 작은 이익으로 당신을 쉽게 언제든 배신할 수 있는 사람이다. 큰 걸 보지 못하는 소인배들은 절대 같이 갈 필요가 없다. 여섯 번째, 대책 없이 착한 사람. 너무 착하다 보니 온갖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스스로 끊어낼 줄도 알아야 하는데 책임지지도 못할 것을 승낙하고 주변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이다. 예전에 직장 상사가 착한 사람 콤플렉스가 있는 사람이었다. 이 사람은 자신이 착해야만 한다는 당위성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다른 부서에서 할 일을 떠넘겨줘도 자기 할 말을 못하고 다 받아왔다. 그 몫은 고스란히 우리에게 돌아왔고 서로가 그렇게 큰 스트레스를 받으며 일을 하다 보니 관계도 좋아지지 않았다. 이런 사람들은 일을 함께하면 예상치 못한 문제를 가져와 일을 아예 망치기도 한다. 일곱 번째, 갑질당했다는 말을 자주 쓰는 사람. 갑질당했다는 말을 자주 쓰는 사람들 중에 괜찮은 사람들을 본 적이 별로 없다. 발레 파킹하는 분에게 본인이 차키를 던지는 건 당연하게 생각하고 본인이 느끼기에 불편함과 존중받지 못했다는 느낌을 받으면 그건 갑질이다. 식당에서 사장님에게 말없이 휘휘 손짓을 하는 건 당연하게 생각하고 누군가가 자기를 대우하지 않는다라는 주관적인 감정을 느끼면 그건 갑질이다. 이처럼 뭐만 하면 습관적으로 갑질갑질하는 사람들은 내로남불이 일상이며 언제든 자신이 생각하기에 당신이 불합리한 행동이나 말을 했다고 느껴지면 한순간 어이없이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큰 사람들이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조심하자. 책 곁에 두고 방송 이어갑니다. 관계를 한 번에 끊어내는 사람들이 오히려 정이 많은 세 가지 이유. 관계를 칼같이 끊어내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볼 수 있다. 어떻게 저렇게 칼같이 끊어낼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냉정한 사람들이다. 하지만 이들이 그런 관계를 한 번에 끊어내는 이유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이미 많이 기다렸다. 주변에 칼같이 관계를 끊어내는 사람들을 보면 그게 결코 한순간에 이루어지진 않는다. 이런 사람들은 상대방은 모르는 본인만의 기준이 있다. 만약 상대방이 그 게이지를 계속해서 건드리면 앞에서는 티를 내지 않더라도 그 선이 계속해서 상승한다. 그리고 마침내 상대방이 확실하게 선을 넘었다 싶을 때 뒤도 안 돌아보고 차갑게 돌아서는 것이다.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 아니, 그럼 신호를 줘야지. 왜 신호도 안 주고 자기 혼자 참고 자기 혼자 정리하냐라고 하지만
지극히 기본적인 것도 못 지키는 사람들에게 줄 신호는 없다. 누군가에게 갑자기 손절당했다면 섭섭함을 느끼고 그 사람을 원망하기보다 내 행동과 말에 문제는 없었는지 돌아보자. 둘째, 더 이상 다치기 싫다.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많이 데이고 다쳤다. 정이 많아 상대방에게 모든 걸 다 내어줬는데 상대방은 나를 그저 이용만 하거나 그 호의나 정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알고 지냈으니 계속해서 연락을 이어가려 했지만 그러면서 더 상처를 받게 된다. 그러다 보니 독한 마음을 갖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 한 번에 끊어내는 것이다. 나만 애쓰는 관계가 지속되면 더 힘들어지고 지칠 걸 너무나 잘 알기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본인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관계를 끊어낸다. 셋째,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너무 많은 관계에서 최선을 다하고 진심을 다하다 보니 어떤 사람들을 만나든 먼저 준다. 그게 물질적이든 감정적이든 바라지 않고 주더라도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 본인이 스트레스를 스스로 받게 된다. 그리고 그런 관계가 많아지면 스스로를 지키기 힘들어진다. 이미 지켜야 하는 관계, 줘야 하는 관계들이 너무 많은데 거기서 또 스트레스까지 받는 게 너무 힘드니 그렇게 관계를 한순간에 정리하는 것. 관계를 한 번에 끊어내는 사람이 냉정하다고 너무 섭섭하다고 툴툴거리기 전에 내가 그 사람에게 지금까지 했던 행동들을 돌이켜봤으면 좋겠다. 나도 모르는 사이 그 사람에게 무례했거나 상처를 주는 말과 행동을 하지는 않았는지. 명심하자. 좋은 관계는 서로의 배려와 존중 속에서 만들어진다. 남에게 퍼주지 않고 나를 위해 사는 4가지 방법. 하나, 부탁을 못 들어줘도 괜찮다. 남에게 퍼주고 정작 자신의 몫은 챙기지 못하는 사람들은 항상 상대방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 상대방이 어떤 부탁을 할 때 그 부탁을 들어주지 못하면 미안하니까 자신의 시간과 정성을 내서라도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그 부탁을 들어주는 것이다. 하지만 그 부탁을 들어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은 그렇게 고마워하지 않는다. 내가 많은 걸 퍼주더라도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거나 오히려 더 많은 걸 주지 않은 데 대한 섭섭함을 표시할 수도 있다. 남에게 퍼주는 인생을 살면 정작 나에게 남는 게 없다. 부탁을 들어주지 않아도 된다. 자신이 벅차고 힘들면 굳이 스트레스 받으면서까지 퍼줄 필요가 없다. 둘, 기분 나쁘면 나쁘다고 티를 내야 한다. 남에게 이것저것 퍼주는 사람들은 자신의 기분을 표현하지 않는다. 상대방이 무례하고 자신의 호의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데 대해 섭섭하고 기분이 나쁘더라도 그냥 허어웃고 넘긴다. 하지만 절대 그럴 필요가 없다. 격없는 무례함에는 응당불편함을 표출해야 하고 선 넘는 행동에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그게 상처받지 않고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셋, 남이 아니라 나를 챙겨라. 남의 인생을 도와주고 그 인생이 잘 되도록 퍼줘봤자 결국 나에게 돌아오는 건 없다. 일을 그렇게 하면 경력이라도 쌓이고 경험이라도 쌓이지. 인간관계에서는 무용지물이다. 물론 남을 챙기는 것도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 내가 먼저 다가가고 베풀어야 좋은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니까. 하지만 무엇보다 내가 우선이어야 한다. 상대방을 챙기더라도 내 중심은 확실해야 한다. 내가 상처받지 않는 선에서 퍼주고 도와줄 필요가 있다. 넷, 날 싫어하는 사람은 그대로 둬라. 상대방이 날 싫어할까봐 그 사람들에게 다 맞추고 무조건 퍼주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 진리가 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어떤 이유로든 싫어한다. 너무 친절해서 가식적이야. 쟤 너무 다 맞춰줘서 별로야.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 까내리고 싫어할 이유를 만든다.
그런 사람들에게 다 퍼주고 맞춰주며 나를 잃을 필요는 없다. 날 싫어하는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할 시간에 나를 좋아하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는 사람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라. 곁에 두고의 짧은 생각. 은퇴는 인간관계의 끝을 말하기보다는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말해주는 신호입니다. 그렇기에 은퇴를 계기로 해서 인간관계에 대해 한 번 더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는 관계는 무엇인지, 어떤 관계가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관계를 어떻게 더 깊고 의미 있는 것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제나 그 중심에는 나 있습니다. 은퇴 후에는 더 이상 남들의 눈치를 보지 말고 나의 진심을 누구에게 보여주고 싶은지, 누구와 같이 있을 때 편한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은퇴 후에도 인간관계는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까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경조사는 참석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돈은 받은 만큼 돌려주고 시간은 내 것으로 소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 작은 하루들이 여러분에게 좋은 자산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힘찬 하루를 응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책, 잘 살아라 그게 최고의 복수다를 읽고